머무는 것만으로 영감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온 듯 공간 구석구석을 눈과 마음에 담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이렇게 머무는 사람의 감정과 시간을 헤아려 공간을 디자인하는 분입니다. 임태희 디자이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임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의 매력을 느껴서 출연을 승낙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요? 지극히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네. 라디오라고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의 세계는 시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배제한 그런 그 세계에 굉장히 상상력이 내밀하고 아주 충분히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라고 하는 물론 뭐 보이는 라디오도 있지만 또 시각보다는 오히려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상상하는 이런 세계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게 돼서 너무 떨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습니다. 시각으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듣고 상상하는 세계. 네. 에 들어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네. 마치 지금 제가 어떤 다른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그래요? 들기도 하고 이 작은 세계가 이렇게 큰 세상을 만드는구나 막 네네. 깜짝 놀라면서 네. 지금 아주 신기한 눈으로 지금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실제로 와보시니까 상상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제일 신기한 게 뭔가요? 제일 다른 거. 제일 다른 거는 일단은 시간과 그리고 이 시계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시간의 세계. 시계가 많다. 네, 시계가 많고 숫자가 많은데 역시 이런 상상력의 시계도 실존하는 시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세계구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저희는요 채널에 따라 다른데 3초에서 5초 정도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럼 비상벨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러실 일, 일반적으로는 그럴 일 거의 없고요. 이제 저희는 그걸 네. 방송 사고 사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간, 특히 네. 초 단위로 엄청 예민한 게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TV는요 한 3초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나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각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보면서 감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라디오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긴장하면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내 디자인을 먼저 공부를 하셨고 이후에 건축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실내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실내 디자인을 한 사람이 건축을 추가로 공부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 실내 공간으로부터 건축으로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건축과 인테리어가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인연을 맺어서 공간 디자인을 시작했지만 한 몸의 몸뚱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건축을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두 세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공간이 합을 맞춰야 되는 이런 콤비네이션이라던가 이런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무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두 가지 일을 잘 좀 밸런스를 잡아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을 다시 공부하려고 학부부터 다시 가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건축은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네. 건축은 이제 박사과정에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건축과에서 이제 건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했다니까 또 그것도 재밌는데 이 나라마다 네. 건축 스타일이나 인테리어 스타일 많이 다르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것은 처음에 유학 가자마자 학부 학생들의 이제 설계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학부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설계한 거를 발표하는 거를 듣는 순간 그날서부터 간파했습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왜요? 한국은 조금 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네.
그래요? 네, 다시 얘기하면 건축을 논할 때 굉장히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일본은 거꾸로 그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바람이 잘 통하는 집, 햇빛이 잘 드는 집, 24시간 햇빛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집,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한국의 경우는 훨씬 더 뭐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게 아닌 집, 뭐 이런 것들 좀 더 관념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죠.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게 아닌 건 뭔가요? 제가 너무 과장돼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어. 나라가 비슷한 문화권에 있지만 이렇게 다른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또 서양과 동양처럼 극단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문화권이지만 약간의 이 다른 차이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한국과 일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어. 또 이 시대에 굉장히 요구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아, 네. 너무 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복도가 좀 조금 과장하면 제 양쪽 어깨가 양쪽 벽에 닿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설계의 기준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워낙 일본의 경우는 이제 대지와 공간, 주어지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간의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주택의 규모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복도의 기준 이런 게 다르다기보다는 전체 면적이 너무 작아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가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관심사 쪽으로 일본은 더 많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박사를 건축을 건축학 박사를 공부하러 이제 일본으로 가신 건데 박사 논문의 주제가 근대 건축의 보존과 활용입니다. 요즘으로 음. 치면 재생인가요? 맞습니다. 광역의 의미로는 재성이 포함이 되고요. 네. 처음엔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한 생각이었는데요. 음. 건축과 인테리어의 어떤 중간 접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런 어떤 오래된 건물을 재활용하고 리노베이션하는 거야말로 이 접점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차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세계라는 거를 운 좋게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 굉장히 살고 싶은 어떤 마을이 있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요. 그곳은 꼭 새로운 건물, 높은 빌딩, 뭐 혹은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 이외에, 예를 들어서 너무 멋지고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이 또 마을에 굉장히 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혹은 뭐든지 새로 지어진 것 말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혹은 오래된 것을 지속해서 간직하고 지키면서 사용하는 것에서 또 멋짐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을 제가 좋아하고 이런 오래된 건물을 지키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저와 굉장히 잘 맞는 음.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단순한 생각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굉장히 운 좋게도 즐겁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세월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네. 세월 속에 그런 것들 좋아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감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저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주관적인 관점과 당연하죠. 미감이지만, 네.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럼 혹시 개인이 갖고 다니는 물건도 그렇게 오래 쓰십니까? 오래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혹시 오늘 가져오신 것 중에 가장 오래 쓴 건 얼마나 됐나요? 올해 지금 방금 눈에 띄는 것 중에서는 필통? 네. 그래도 한 10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요. 가죽으로 된 필통인데, 네. 네, 오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들어 있나요? 여기에 연필들이 들어있습니다. 맞나요? 굉장히 작은 필통이어가지고 네. 연필이 한 3자루 들어있는데, 연필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여러 필기구 중에 연필을 네. 왜요? 왜냐하면
연필은 깎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한데요. 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결정과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필을 깎는 행위가 어떨 때 저에게 쉼표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명상 같은 명상 겁니까? 같은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칼로 연필을 깎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연필깎이로 연필 깎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칼로 연필을 깎으면서 흑심이 이렇게 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각도가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런 것들이 글 쓸 때 굉장히 섬세함을 만드는 어떤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각도가 뭐 이렇게 날카롭게 잘 써지고 둥글러진 부분은 글씨가 좀 두껍게 떠진다든지 뭐 어 이런 어떤 굉장히 감각적인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연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는 그것마저 좋아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네. 한국에 돌아오신 이후에는 임태희 디자인 스튜디오를 여셨습니다. 네. 사실 인테리어는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새로 어디 집 이사 갈 때 그 집 도배하고 인테리어는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음. 우리 임태희 디자이너께서 보시는 인테리어라고 말하는 작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대부분 인테리어 디자이너 임태희입니다라는 말보다는 공간 디자이너 임태희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조금 범위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직업의 영역은 그냥 어떤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는 일이 아니고 그 공간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공간과 함께 살아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금 인간이 보내게 되는 시간의 어떤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좀 폭넓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작업들이 물론 이제 공간을 멋있게 꾸미는 일도 하고 있지만 뭐 어떨 때는 아트 디렉팅의 일을 하면서 또 공간에 들어가는 어떤 물건과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음. 또 건축 설계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 공간 설계를 했는데요. 놀이만 설계했어요. 놀이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을 가지고 놀 것인가? 이 공간에서?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제가 주력한 부분은 인테리어나 뭐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화해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까? 뭐 이런 관점에서 놀이 설계를 했던 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께서는 이 작업하시는 것들을 보면 좀 그 스타일이라든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임태희 디자이너의 특징은 뭔가요? 오. 우선 이게 질문에 부합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 '특징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어? 다양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나 생각의 태도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업에 대해서 공통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떨 때는 똑같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나무를 자연 소재를 굉장히 좋아해서 돌이나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이 "아 나무를 잘 쓰시는 스튜디오군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는 금속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본사 1 층에 있는 오솔록 1979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금속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어떤 풍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정하게 보이고 네. 싶지 않다? 네. 자유롭고 싶고요. 네. 또 그건 사람하고도 똑같은데 뭐 장소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모양을 갖는 것처럼 결국에 공간의 주인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인삼각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 쪽으로 제가 원하는 쪽으로 뭐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혹은 그 브랜드가 그 장소가 이끌어야 하는 부분 혹은 그 대상들이 미래에 만들어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저 개인의 취향에 조금 더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건축주나 네, 그 공간 자체나 혹은 앞으로 그 공간에서 사용할 사용자들을 그들의 취향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러면 좀 화날 때도 있으시겠어요. 왜냐면 내 네, 취향이라는 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내 취향은 어디 가서 불이 나요? 네. 그런 어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또 그렇다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맞추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어떤 조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구되어지는 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쪽으로 더 많이 중심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한테 조금 더 영향력을 구사해도 좋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접점은 다양하지만 그 잘 중간에서 조율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때로는 이제 건축주들은 네. 비전문가잖아요. 네. 건축주들이 말하는 무슨 그 저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하는 1 번과 2 번이 완전 다른 내용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당신 지금 이상한 소리 했는데요?"라고 말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잘 예쁘게 잘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미숙함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프로의 세계라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세계에 계속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전장이라는 말도 참 네. 멋지십니다. 그럼 혹시 자기 집 인테리어는 스스로 하셨나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왜요, 왜요, 없는데요. 왜요? 어 저희 집에는 특별히 인테리어라고 할 안 것이 하셨습니까? 네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언젠가 언젠가. 네 좀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싶다. 음. 이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무실은요? 사무실도 한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사무실은 굉장히 멋진 곳이 많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충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제 굉장히 꿈꾸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가까이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꿈꿨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양재천로라고 해서 양재동에 그 가로수길이 굉장히 예쁜 양재천변에 바로 면하고 있어요. 네. 좁은 도로 있고 건물들 쭉 늘어서 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양재천을 이렇게 바라보는 윈도우가 있는데 굉장히 자연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로케이션이에요. 음.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어떨 때는 또 제가 생각하는 공간을 어떨 때는 많이 꾸며야 되지만 어떨 때는 이러한 풍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음음.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은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네.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불만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좋죠, 좋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왜요?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네. 너무 제가 무심했나 싶은데 네 조만간 저도 꿈을 꿔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른 공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인제 네. 하나씩 뜯어보자면 고창에 상하 농원을 디자인하셨는데 이때는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인이 컨셉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인. 고창에 상하농원이라고 하는 이제 농원이 있고요. 네. 사실은 이곳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김범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김범 선생님이 전체 아트 디렉팅 역할을 하시면서 저도 같이 손을 맞잡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김범 선생님으로부터 저도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얘기했던 곳은 이곳이 혹시 이곳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왔었을 때 이곳의 농장을 보고 나서 "엄마, 나는 커서 농부가 될래요." 혹은 어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꿈을 꾸는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체로 아이들의 뭐 저도 물론 아이들의 뭐 엄마이기도 하지만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좀 성공적인 직업 이런 것들을 좀 바라기도 하고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김범 선생님과 저희가 꿈꿨던 것은 뭐 혹시 이곳에 한 명의 아이라도 와서 뭐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멋지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세련되고 멋지고 트렌디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1 년이 지나도 10 년이 지나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아이를 낳아서 이곳에 돌아와도 고향과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행위보다는 뭔가 누군가의 고향을 만드는 일 이것에 더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였던 것 같아요. 음.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컨셉이 그런가요? 좀 확실히 있었는데요. 네. 네. 네, 놀랍게도 이제 저희들이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어 제 이곳에 사용하게 될 작은 도구들로부터 설계를 하였고요. 그래서 어떤 작은 박스, 특히 이제 한 5개 타입의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로부터 그 박스가 이제 운반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일, 또 이 음. 박스들이 쌓여서 매장을 만드는 일, 이 박스를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체험의 도구가 되는 일,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작업을 하였고요. 상하농원의 농원의 건물의 대부분은 또 저희가 하였지만 2 차적으로 만들어진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또 김범 선생님과 제가 아닌 또 다른 건축가분이 또 작업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복합적인 공간인데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개원했을 때보다 오히려 개원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나?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람들이 더 좋다고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음. 처음에는 그 당시에 한국은 조금 더 세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어서 개원했었을 때 그런 칭찬을 많이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10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SNS에 올리기 좋은 공간이 좀 인기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SNS를 다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디자이너께서는 뭐 이런 어떤 트렌드는 잘 안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음. 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렌드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트렌드의 영향을 동시대에 사는 인간으로서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트렌드로부터의 영향은 받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본질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좋은 어떤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음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 또 약점인가요? 뭐 굉장히 약점. 뭔가 이렇게 한눈에 홀딱 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못 만드나 뭐 이런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네.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처음에도 좋은 인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좋은 사람 혹은 좋은 음. 공간 뭐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네. 제주도에 있는 오설록 티 뮤지엄입니다. 네. 이 공간은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쓰셨네요. 네.
오설록 티 뮤지엄은 사실은 한 작년쯤이었나요?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 타입이라서 연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대적인 리뉴얼을 하였고요. 이 전체 리뉴얼 작업은 건축가이신 조민석 소장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너무 훌륭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분이 하셨고, 저는 이 전체 리뉴얼 중에서 이제 일부를 하였는데요. 어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어서 막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저희한테 요구받았던 부분은 오설록 티 뮤지엄의 입구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입구 부분에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오설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았어요. 음흠. 근데 한 옛날 같았으면 오설록을 보여준다 그러면 연표가 있고 몇 년도에 누가 창립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아주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과 또 오설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저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몰랐는데 오설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차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농사라고 해야 되나요? 차를 농사하고 그 농사 지은 원자재로부터 차를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저는 오설록을 오랫동안 알았지만 몰랐었어요. 저는 그냥 유통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러한 오설록이 농사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 차를 덮고 그리고 포장에 이르고 판매까지 이르는 부분을 굉장히 짧게 압축을 하고, 고객들이 이런 고객 경험을 통해서 혹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객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공간을 디자인해온, 또 공간의 각각 특성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온 얘기들을 쭉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지하의 연주입니다. First Buzz. 박지하의 연주로 퍼스트 버즈 감상하셨습니다. 6622님, 연필을 들고 다녀본 지가 언젠지 디자이너님과 연필의 정갈함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손정식님, 평소에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 많았는데 소원 푸네요. 두바이 순대님, 공간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죠?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공간 디자이너 임태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임태희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업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작업물의 특징을 없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네. 또 보이는 사람들, 평론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미완성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백이 좀 많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여백뿐만 아니라 좀 여지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간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오픈하는 당일,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다음 날 이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고 오픈을 하고 나서 물론 제일 아름답지만, 왜냐하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과 함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계속 점점 더 좋지 않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좀 여지가 있고, 이 공간의 주인이 인간이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그 TV 위치가 결정되는 순간 소파의 위치가 맞아요. 결정이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옮길 거기 수가 없게 되죠. 옮길 수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떨 때는 거실에 TV를 놓지 않는 어떤 인테리어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음. 그럴 때는 거실의 인테리어가 뭔가 규정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벼운 가구들로 구성을 하고 주인이 자주 바꾸고 옮길 수 있고 뭐 이런 요소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살아갈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다르게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어허, 좋은데요. 네. 자, 이런 디자이너님의 철학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인이 다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 아니면 사무실 책상 위에서 보내실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나면 뭐 하십니까? 시간이 나면 네. 매우 극단적인 두 가지를 합니다. 매우 극단적인 두 가지요. 네, 뭔가요, 네. 그게? 한 가지는 완전히 시차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고요. 아, 네. 한 가지는 부지런히 나가서 저 역시 또 네. 다른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받고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저보다 더 훌륭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작업을 가서 구경하거나 혹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서 또 예술로부터의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여행도 똑같은 관점에서 또 뭐 할 수만 있다면 또 하고 싶은 또 영역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다는 거는 요즘 뭐 소문난 어디 인테리어 잘 됐다더라 이런 데를 가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제 마음에 와닿거나 제가 공감하는 곳을 좀 골라서 가는 편이고요. 어딘가요? 최근에 네, 하나만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도 가서 좀 보게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요즘에 한국에는 정말 좋은 곳이 너무나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네, 또 좋은 전시도 많이 열리고 있어서 꼭 뭐 좋은 전시와 뭐 이런 곳들에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는 호암미술관 전시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호암미술관은 특히 좀 외곽에 있어서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자연을 통과해서 어, 미술관에 도달하는 부분 그리고 전시도 너무 좋았지만 또 최근에 카페 공간도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호암미술관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 용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참 창작자들은 이렇게 뭔가 머리에 뭘 자꾸 집어넣어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평소에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영감도 얻으시고 그럴 텐데 네. 그런 거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사실 그 어떤 공간에서 내가 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가진 에너지라든지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압도적으로. 네, 네. 그래요? 네. 그렇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꾸미는 것이 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멋있게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뭐 꾸미는 일도 물론 너무 훌륭하고 그러한 구축된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건 뭐 당연히 뭐 물론 충분히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실의 어떤 창문으로 보이는 어떤 오래된 나무 한 그루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너무 중요한 환경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어떤 환경 그것이 비단 자연 환경이 아니더라도 도시의 어떤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나만의 풍경의 조각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그 퍼즐들을 모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 이런 요소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건물의 어떤 장소를 저는 조금 생각하고 가끔씩 뭐 거기 가서 뭐 그 제 건물은 아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호암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과천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 돈으로 꾸민 정원은 아니지만 너무 훌륭하고 또 이런 곳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원이 아닌 시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원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남들이 꾸며놓고 또 시간이 가꾸어진 이런 것들을 저희는 누리는 일이니까요. 그런 곳에 방문해서 또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하나 더 추천해도 된다면 네. 저는 온양에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온양민속박물관이요. 네네. 네. 왜요? 온양민속박물관에는 민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네. 여기 컬렉션들도 물론 너무 좋고요. 뭐 컬렉션이 정말 좋고 컬렉션을 전시하는 구성 방식도 일반인이 정말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천하고 싶지만 온양민속박물관의 부지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은 유명한 정원가가 설계를 했다던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너무 비싼 나무들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시간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도 좋고 그 안에 이타미준이라고 하는 네. 그 제1 건축가죠. 건축가의 한국에 와서의 가장 첫 번째 작품, 그리고 이것이 물론 논란도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현대적인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시, 정원, 건축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곳이라서 온양민속박물관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온양민속박물관 갔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내가 했던가 싶은 거예요. 다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가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어서요. 네. 또 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가족 나들이로도 너무 나들이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정말 다시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좀 제가 그렇게 예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면 기분 좋고 가면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그런 카페들이 있거든요. 네. 카페가 많은 동네에도 특별히 좀 정이 가는 맞아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커피가 맛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공간에 앉아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영향이 있군요. 그리고 네. 그런 장소 항상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또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조금 마음도 내려놓고 또 힐링하고 좋은 어떤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전통 소재도 자주 활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지 우리 종이를 많이 쓰신다는데 전통 소재가 갖는 매력은 뭔가요? 네, 전통 소재가 갖는 매력은 지극히 자연적인 소재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력이 있고요. 특히 저는 한지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한지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서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뭐 제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그럼요. 다 주관적이죠. 청취자분들이 막 웃어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지의 멍청함이 좋아요. 네? 한지의 멍청함이요? 멍청함. 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에서 바닥에 종이를 깔고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연약하고 찢어질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약한 소재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주거 공간에 방 바닥에 사용하는 소재들은 견고함, 내구성이 좋은 소재들입니다. 네. 돌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깔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국은 이 연약한 종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 이런 관점이 저는 너무 재밌고요. 이것은 물론 온돌이라고 하는 문화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한지를 사용하게 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한지가 바닥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벽면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유리가 없었던 시절에는 유리창을 대신해서 창문에 붙어 있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가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릇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한약을 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약탕에 이렇게 한지를 싸서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이런 거 보면 아, 한지가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소재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지를 썼을 음. 때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너무 신기한 것은 한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쵸.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과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저희가 이제 한지로서 당당하게 사용한 적도 많지만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서 프랑스 패션 브랜드 중에서 르메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르메르 플래그십 스토어 한남을 저희가 르메르와 함께 하면서 일부 벽면에 한지를 사용했어요. 네. 그때는 나는 한지다 뭐 이런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양의 집으로부터 집 안쪽으로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햇빛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지라고 누가 금방 알아채 주지 않아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햇빛이 안쪽으로 오후가 돼서 깊이 들어왔을 때 이 햇빛이 닿는 벽면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고 뭐 도장이나 다른 벽면이 할 수 없는 그런 포근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네. 한 번 저도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렇듯이 한지가 한지로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지라고 꼭 드러나지 않은 약간 안감 같은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도 실험하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아까 이제 여지를 두는 건축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서 사용자가 그 안에서 계속 자기 스타일로 발전해 나가고 달라지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 사용자의 모습을 나중에 봤을 때 네. 뿌듯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아파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 거실에는 저희가 일부러 뭐 거대한 소파를 놓지 않고 이제 가벼운 뭐 그런 가구들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설계안에 들어 있었던 그런 배치 말고 네. 뭐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제 의도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또 흥미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매우 큰 공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쓴다는 건 이런 게 혹시 불편하셨나? 혹은 이런 게 더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성의 의미로든 뭐 공부의 의미로든 여러 가지 의미로 자유로운 이런 공간 사용법을 저는 좋아하고 또 그것을 좀 들여다보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공간 디자이너 임태희님과 함께 어떤 작품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혹시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꿈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저희가 만든 공간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매우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게 꿈입니다. 의외로 가장 단순한 것이 또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한 공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카페에 갔었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많은 분들에게 그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녹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꿈이 너무 작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우니만큼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0012님이 시를 읽는 것처럼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조하신 공간 직접 보고 싶네요. 또사님이 옷도 공간도 사람도 천천히 정들고 서서히 마음에 드는 게 최고인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공간 디자이너 임태희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